전 세계가 이상기후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갈수록 뚜렷해지는 기후위기에 탄소 중립이 세계적인 과제로 떠올랐는데요. 우리나라도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을 모셔서 관련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 탄소 중립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 탄소 중립이 무엇이고 왜 추진해야 되는 건지 그 이유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탄소는 이제 이산화탄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산화탄소가 그 온실가스로 분류되는 6가지 대표적인 온실가스 중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그 기체인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약 600억 톤 만큼 연간 생산이 되고 배출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그 산림 자원 등이 연간 100억 톤 정도가 자연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보면은 이 탄소 배출이 약 500억 톤이 순 배출이 되고 있는데, 네. 탄소 중립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그 탄소의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어서 현재 그 탄소가 온실가스 효과를 통해서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것을 이제는 멈춰야 된다라는 그 유엔 기후변화 협의체의 그 권고 사항에 따라서 전 세계가 지금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까지 전 세계 138개국이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우리나라도 이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이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매년 많은 양의 탄소가 많이 배출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최근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년 NDC, 그러니까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죠. 이전보다 상향된 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예, 뭐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결국은 전 세계가 앞다투어서 NDC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예를 들자면은 미국의 경우에는 당초 그 기준 연도 대비 28% 감축을 선언을 했다가 최근에 52%까지 감축을 하겠다고 하고, 일본의 경우에도 36% 감축을 선언했다가 26% 감축을 선언했다가 46% 감축을 선언했거든요. 네. 그럼 우리나라도 기준 연도인 18년도 대비 26.3% 감축을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 이거 대비해서 다른 나라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선진국 수준의 40%대를 유지하자. 그래야만 글로벌리 전 세계적인 그 탄소 중립의 흐름에 우리가 동참을 할 수 있고 기회를 선점할 수 있고 그런 어떤 탄소 국경 조정세라든지 어떤 무역 장벽, 그다음에 ESG 경영 등을 통한 투자 장벽 등에서 뒤지지 않고 앞서 나가고 세계에 같이 동참해서 따라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절박감에서 이렇게 NDC도 상향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네, 어떤 전 세계적인 추세를 좀 본 판단으로 보이는데 철강이나 석유화학 등 산업계의 입장을 보면은 이런 상향안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그 산업계의 그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그 협의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러한 그 어려움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2030년까지 목표 전체 40% 감축안 중에서 일단은 이번에는 30년까지는 에너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44.4%를 감축하는 안을 계획을 했고요. 상대적으로 그 기술 적용이 좀 늦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산업 부문의 경우에는 30년까지는 14.5%만 감축하는 것으로 해서 산업계의 어떤 기술 개발과 새로운 제품을 적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일각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황에서 중용을 찾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 정부가 또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여러 방향에서 노력을 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탈원전 정책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희가 그 원전에 대한 그 에너지 전환 정책은 원전의 그 안전에 대한 그 국민적 우려 등을 감안을 해서 아주 장기적으로 2080년대 이후까지 원전을 좀 축소 운영하는 그런 계획이고요. 저희가 탄소 중립 전략, 특히 2030년까지 NDC 감축 계획이 있어서는 1차적으로 화석 연료인 석탄 발전을
42%에서 22%로 대폭 감축을 하는 그 계획을 함과 함께 그에 대응한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30%까지 그러니까 기존의 5%에서 30%까지 대폭 확대하는 안이거든요. 그러면 원전의 경우에는 실제로 18년도에 그 전력 공급 비중이 23% 정도였는데 2030년에 24% 정도로 그 원전의 역할이 크게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에너지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원전도 어느 정도 중간 단계까지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한 그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재생 에너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뭐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자연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타개할 계획이신가요? 예, 그 전력 시장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기술적 이제 이슈가 전력 수요와 전력 공급의 미스매치거든요. 그러한 미스매치의 문제를 가장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게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의 발전인데요. 네. 재생에너지는 말씀하셨다시피 자연의 어떤 영향에 따라서 그 발전량, 전력 공급량이 뭐 들쭉날쭉합니다. 네. 이러한 그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를 중간에서 해결해주고 버퍼링을 해줄 수 있는 기술이 바로 배터리를 그 기반으로 한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양수 발전기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수소 에너지를 또한 그 잉여 전력을 통해서 수소 에너지를 만들어서 배터리라든지 수소 에너지로 저장된 재생에너지의 그 과잉 전력을 재생에너지가 부족할 때 수소와 ESS 등으로 전력을 공급해주는 그런 방식의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그 기술적 방안이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재생에너지들을 잘 활용해서 탄소 중립을 위해 잘 나아가면 좋겠지만 또 일각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뤄내려면은 전기요금이 오른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예, 지금으로서는 그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좀 예단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ESS라든지 수소경제 등을 위한 어떤 투자를 하려면은 그만큼 비용이 들지만은 반면에 그런 재생에너지 투자를 하고 산업계가 그 기술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그 기술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라면은 기술 개발 자체는 결국은 그 에너지와 산업계에 적용이 됨으로써 코스트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용 상승 효과와 코스트가 낮춰지는 그런 효과를 어느 쪽이 더 강할지 그거는 지금 예단할 수 없고 다만 정부에서는 이러한 어떤 투자 확대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최대한 국민적 의견을 수렴을 해서 요금을 조정을 해 나가고 더불어서 요금 인상이 요금을 오히려 낮출 수 있는 그 기술개발 투자 지원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은 이 탄소 중립을 하면 당연히 온실가스는 감축이 되는 거고 이 기회를 어떤 새로운 산업,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여기는 국가들이 많은데 예. 우리 정부도 어떤 이에 대해서 대응책이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도 사실은 탄소 중립을 단순하게 그 탄소를 줄여서 우리 산업을 위축시키고 그러한 어떤 헌신적인 차원의 탄소 중립을 추진하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네. 이러한 세계적인 탄소 중립의 패러다임이 결국은 경제와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하는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그 기업들이 그리고 우리 그 경제 체제가 수소 기술이라든지 미래차 기술이라든지 탄소의 포집 저장 기술 등 아주 세계적으로 앞서 있는 그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을 토대로 해서 이 탄소 중립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라면은 다른 나라들에 앞서서 더 선진화된 그 기술을 확보하고 탄소를 절감하는 기술을 적용을 해서 더 그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더욱 앞선 제품과 세계 시장을 더욱더 확보하는 그런 그 선진국으로서 더욱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네.
네, 그런 탄소 중립을 이뤄내기 위해서 또 재생에너지들을 잘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수소가 요즘 또 많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수소경제 성과 그리고 비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수소 경제는 기본적으로 생산, 유통, 사용 이 세 가지 단계에서 각각의 이제 그 밸류 체인들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지난해 수소법을 발효한 상태고요. 그리고 수소의 그 수소의 그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세계 최초로 수소차를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 수소 연료전지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급돼 있는 등 수소의 사용 분야에서 아주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그 각 주요 그 글로벌 기업들이 SK라든지 현대자동차라든지 주요 기업들은 수소의 생산 유통 분야까지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2030년까지 약 34조 이상을 투자를 함으로써 수소 생산, 유통, 사용에 이르는 전 밸류 체인에 있어서 세계 경제를 선도해 나가겠다라는 계획하에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수소 경제의 그 발전은 우리나라의 그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그 기후 변화 체제의 한 일원으로서 그리고 그 체제를 선도하는 핵심적인 그 기술 국가로서 수소 경제가 뒷받침해 나가면서 이끌어 나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하나만 드리자면 최근에 국제 유가가 많이 오르면서 국내 기름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가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는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탄소 중립과는 이게 조금 반대가 되는 행보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최근 유류세 인하 이슈는요. 국제적으로 올해 들어서 이제 그 원유값이 좀 급상승하고 특히 천연가스 가격이 국제 시세가 굉장히 급상승한 데서 비롯되고 있고요. 네. 이거는 그 국제적인 세계 경기 회복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그 유가 인상 고유가 문제가 국내 그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지금 그 전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단기적인 물가 안정과 서민 경제 안정화 차원에서 가격 인하를 통해서 유류세 인하를 통해서 서민 물가를 안정화시키겠다는 취지인 거고요. 탄소 중립 추진은 장기적으로 탄소 그 자원을 사용을 줄여서 나가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뭐 스코프가 좀 다른 관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함께 탄소 중립과 관련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